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합격하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합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이야기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빈수레입니다. 저는 노량진을 오가며 임용고시를 준비해 1년 만에 당당히 수석으로 합격하고 현재는 선생님의 직업을 그만둔 백수 선생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욱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몸을 담으면서 주변에 공부하는 애들도 많이 봤고 대학교 시절 동안은 계속해서 과외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었고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도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합격하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결국 공부라는 분야에서 합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실 합격할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아, 얘는 붙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합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이 합격할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을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합격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 첫 번째는 공부에 있어서 항상 겸손하다는 건데요. 합격하는 사람들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면 나 그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지, 그거는 이미 마스터했지, 이렇게 티내는 애들 있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특히나 까불대는 남자애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이야기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빈수레입니다. 쉽게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세요. 전교권 애들이 그렇게 까불댔나요? 아니요, 전교권 애들은 오히려 하나같이 겸손합니다. 오히려 중위권 애들이 나 공부 좀 한다고 까불대는 애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개념이 정말 많습니다. 스스로 모든 걸 안다고 단정짓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조금만 퍼즐이 맞춰지면 그 오개념이 맞다고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본인 머릿속에 있는 그 맞춰진 퍼즐이 다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계속해서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엄청 겸손한데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원들 중에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누님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맨날 뭐 물어보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을 해주면서 아 근데 이거 나도 확실치 않아 라고 이야기했고 옆에서 봤을 때 진짜 완벽하게 공부가 끝난 것 같은데도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 같다 이러면서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도 임용고시 1차 시험을 정말 넘사벽급으로 잘 봤는데 이 누나는 저보다 더 높은 점수로 1차 점수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차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이렇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본인이 100% 최고라고 단정을 짓지 않고 내용 이해에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남들에게 항상 조언을 구하고 뭐든 배우려 하고 본인의 공부에 있어서 항상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그렇게 되짚어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빈수레가 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공부에 있어서 겸손하게 자신의 공부를 되짚어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모르는 건 자신있게 그리고 악착같이 물어본다는 건데요. 모르면 질문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불합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남들이 쉽다고 당연하다고 이렇게 쓱 넘어가 버리면 잘 모르겠어도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해요. 남들이 너무 당연시하게 쓱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면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남들이 넘어간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임용고시 준비할 때 노량진에서 현강을 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시다가 설명을 살짝 잘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듣는데 이 교수님의 설명이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갑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다른 선생님들은 다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수업 듣다가 이해가 안 됐던 그 부분을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여쭤보니까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저 혼자서만 정정된 내용을 다시 설명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업 끝났다고 가방 후다닥 싸고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다들 흐지부지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한민국 정서상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질문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질문하면서 나 혼자 착각한 내용일 수도 있고 만약 그 내용이 엄청 쉬운 거라면 내 미천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질문할 때 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수험생이고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든 말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거를 아는 척 하다가 시험장에 가서 틀려버리는 거 그게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 이거는 당연하게 이거구나 아 이거는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개념을 배우거나 어떤 개념을 익힐 때 의구심을 가지고 보시고 내 머릿속에서 퍼즐이 안 맞춰진다면 항상 당당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합격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못하는 과목을 피하지 않는다 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정말 많이 가르치면서 느꼈던 건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잘하는, 하고 싶은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상 자기가 못하는 과목은 하기 싫잖아요. 잘 못하는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도 정말 많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과목만 계속 공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합격하는 사람은 이 못하는 과목, 못하는 것을 공부하는 걸 피하지 않습니다.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는 과목을 피하는 게 도움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 못하는 과목에서 절반, 잘하는 과목에서 절반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요? 당연히 못하는 과목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점수 향상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근데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은 본인한테 상처를 주고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되는 그 과목에 있어서는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격하는 사람은 피하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고3 때 국어가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국어는 뭔가 베이스가 탄탄해야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때인가? 국어가 4등급인가 5등급을 한번 맞아요. 정말 하기 싫었죠. 이게 해도 실력도 안 늘고 점수도 안 느니까. 근데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딱 머리 밀고 하기 싫은, 그 꼴 보기 싫은 국어 공부하는 시간을 대폭 늘리고 국어 과목 도장 깨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를 열심히 국어 도장 깨기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서 수능 때 어떻게 됐냐고요? 수능에서는 국어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합격하는 사람은 자신이 못하는 과목을 절대 피하지 않아요. 피해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만약 내가 못하는 그 과목이 출제가 잘 안 되는 그런 과목이라면 전략상 버릴 수는 있겠지만 만약 빈출 과목이라면 절대 피해서는 안 됩니다. 도장 깨기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요. 주체적으로 공부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이거 하니까 나도 이거 해야지 하는 사람은 절대 주체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주체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공부를 하면서도 그 공부에 목적이 없다라는 거죠. 헬스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남 따라서 좋은 헬스장 기구로 열심히 운동해봐야 원하는 근육이 붙지 않아요. 제대로 된 자세로 원하는 근육 부위만 정확히 고정을 한 다음에 헬스 기구를 당겨야 원하는 곳에 자극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뭔가 본인 스스로 목적을 두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공부의 의도나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공부하게 되면 낭비하는 시간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제가 임용고시 스터디를 할 때 이때까지는 어떤 과목, 어떤 파트까지 마무리를 해라 이런 스터디 스케줄을 학원에서 짜줬어요. 다른 스터디들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전공 서적들을 잘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스터디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저 시간에 맞춰서 분석을 하냐. 깊게 이해하려면 절대 저 기간 동안 마무리할 수가 없다. 지금 전공 서적 스터디 하는 거는 개념들을 깊게 이해하고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저렇게 흐지부지 겉핥기식으로 시간만 맞춰서는 전혀 도움이 나중에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완벽히 이해하고 가자라고 결정을 내렸고 진짜 깊게 고민해 가면서 깊게 파헤쳐 가면서 스터디를 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그 스케줄을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아둥바둥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그 타임 스케줄을 거의 맞추긴 했었어요. 그리고 전공책 스터디가 끝났을 때 학원 스케줄을 맞추느라 양치기로 전공 서적을 분석했던 다른 스터디들이랑은 머리에 든 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스터디들이랑 그 어떤 개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섞다 보면 그 공부의 깊이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머릿속에 있는 내용의 양이나 깊이가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짜 저희 스터디원들이 정말 잘했어요. 만약 우리 스터디도 그 학원에서 짜준 스케줄 따라간다고 양치기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공서적을 파헤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우리 스터디에 그 실력이 나올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합격하는 사람들은 의미 없이 남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본인 의도,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는 어떻게 됐냐고요? 정말 최상위의 점수로 전원이 초수에 합격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합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합격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특성들 중에서 본인에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고민을 나누는 그런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해당 내용을 발췌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달아주세요. 댓글과 같은 내용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서 공감의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잘 확인할 수 있겠죠?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